안녕하십니까. 파밍파트너의 손 대표입니다. 저번주에 농업법인 업무 안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을 좀 할까 합니다. 앞에 제목이 있는데 조합원들 도장 받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도장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영농조합법인을 많이 컨설팅을 했지만 실제로 도장을 받으러 다닙니다. 도장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10분 정도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영농조합법인은 먼저 민법상 조합법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법인이 뭐냐면은 우리 그냥 흔히 농협 생각합니다.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입니다. 풀어서 쓰면 수협, 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신협,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민법상 조합법인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이 조합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두수주의라고 합니다. 두수주의. 2번 무한책임. 3번 출자제한. 이 세 개가 민법상 조합법인 안에 나와 있는 핵심 세 가지인데요. 두수주의는 머리 두자를 써서 두수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많든 돈이 작든 그래서 다 한 표입니다. 한 표. 그러니까 조합법인에 있는 모든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한 표를 찍는 겁니다. 주식회사처럼 70% 갖고 있다고 70%에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표. 70%를 갖고 있어도 한 표, 0.1%를 갖고 있어도 한 표다라고 해서 두수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책임이 또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인이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유한책임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다 유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그래서 내가 자본금을 납입한 그 금액만 포기하면 회사의 부채나 상거래할 때 금액들까지, 상사거래라고 하는 그 금액들까지 제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사업자하고 똑같이 무한책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넘어가면은 회사의 부채라든지 거래, 상사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책임을 못 지게 된다면은 또 국세라든지 체납이 돼서 금융거래라든지 할 수 없게 되는 신용불량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조합법인이 말 그대로 조합법인은 출자 제한이 있습니다. 출자 제한이 3분의 1입니다. 그 회사의 총 지분의 3분의 1 이상으로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런 민법상 조합의 책임이 있고, 조건, 농업인이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농업소득. 사업 목적이 농림부하고 맞아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딱 정해놓은 사업 목적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농업회사법인하고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농업인이 5명 이상 되셔야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도 상관없어요. 보통 농협의 조합원들이 뭐 1000명씩, 500명씩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최소 5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업 목적이 농림부의 목적이랑 맞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드리면, 사업 목적 중에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어요. 임대업을 못합니다. 업으로 못합니다. 그냥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업으로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운송업 같은 거 못합니다. 보통 보면 세금계산서 끊을 때 상품 이동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운송업으로 바라보는 세무사님들이 있는데, 운송업이 아닌데도 운송으로 받아보는 게 있어요. 운송업이라면 노란 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노란 딱지는 다 운송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못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태양광도 못합니다. 태양광은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되면 풀어질 거예요. 올해까지는 일단 못합니다. 내년 되가 풀어질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못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장이 받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도장 받기 쉬운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두수주의가 지분율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농림부에서 풀어준 겁니다. 무한책임이 유한책임으로 바뀌었어요. 출자 제한이 3분의 1로 돼 있었는데 그냥 한 명이 100%만 가지지 않으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한 명이 있어 100%는 못 가지는 거죠. 99.9%까지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 회사가 조합원이 5명인데 대표이사 빼고 4명이 4명이다 하면 4명 도장 받기 힘드시죠. 저희들 조합원 총회를 할 때 도장을 받으실 텐데 3분의 2가 참석해야 되고요. 보통 결의는 2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5명 중에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도장을 몇 개를 받아야 될까요? 못해도 4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통 결의라서 2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는 데는 3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받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관을 투수주에서 지분율로 바꿔드리면 대표이사가 90%를 갖고 있으시면 대표님 혼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한 개가 바뀐 게 무한 책임이 유한 책임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조합법인이 옛날부터 나라의 지원 보조 사업을 많이 받다가 사업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공서에서 조사를 나와서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추징세나 가산세를 매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책임을 다 못하고 회사가 무너지거나 뭐 개인들은 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렇게 많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무한 책임 때문에 된 거고요. 지금은 유한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자 제한. 이것도 제가 정관으로 풀어드려요. 지금 출자 제한이랑 투수주의는 제가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면 33%를 갖고 있는데 90%까지 그냥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대표가 50%를 갖고 있고 가족이 40%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바꿔드려요. 이렇게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출자 제한을 풀어놔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지만 제가 원하는 투수주의 출자 제한을 풀어서 도장을 받기 쉽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장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표님들 또 모르는 얘기가 하나 더가, 도장을 받았더라도 아까 대표이사가 90%를 갖고 있을 때 도장 하나만 받아도 된다 했죠, 제가요. 도장 하나만 받았을 때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또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공증인이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공증을 해주겠지만 투수주의나 출자 제한이 풀린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공증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직접 방문해서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를 꼭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